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쪽을 그 지지 구간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쪽 구간은 지금 내일 이제 버텨주고 오를지 안 오를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삼전이 왜 빠졌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네, 어제 생방에서 삼전이랑 하이닉스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국내 반도체 업황에는 하락을 위한 명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8월 11일이니까 벌써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제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4분기 PC DRAM 고정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3분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3에서 8% 정도 오를 건데 4분기 들어서면 얘들아 PC DRAM이 고정 가격이 한 최대 5% 정도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던 거죠. 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최근에 D램 공급 업체들이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고 OEM 업체들도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출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도 백신이 거의 최종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다시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학교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일상 복귀로 인해서 노트북 같은 수요가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될 거다. 그러니까 PC DRA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들을 근거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 안에서도 DRAM, 그 안에서도 PC DRAM의 고정가가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분기 매출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DS 부문의 반도체 사업 분야가 있죠. 여기에 DRAM이랑 낸드 플래시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비중은 전체에 비해서 2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이 친구는 전체 매출 중에서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영향이 조금 가는 게 맞죠. SK 하이닉스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고요.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인 8월 12일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섹터 하향 리포트를 발행을 합니다. 이때 타이틀이 메모리 윈터 이스 커밍 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쪽 섹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리포트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조세 무어가 마이크론이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하향함과 동시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는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출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거의 절반가량 목표 주가를 낮출 거다. 심지어 지금 현재가보다도 훨씬 낮죠. 그래서 선을 좀 세게 넘었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 내역까지 곁들여서 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들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하락을 논의하기 이전에 애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근래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이 실마리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에 또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거의 10만원 직전까지 올랐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배경에 회사가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2018년도를 보시면요, 발생 기준으로 매출도 그 이후 연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훨씬 더 이때가 회사는 잘 나갔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8년 대비 절고 있는데 이때 가격이 뭐 3만원에서 6만원 밴드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빠져도 7만원대잖아요. 그리고 8만원, 9만원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렀으니까 사실 뭐 회사가 잘 됐다라기보다는 올랐던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네, 2018년도가 훨씬 더 좋았어요.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뭐 현금 흐름 따져보셔도 동일한 결과값입니다. 재무제표를 샅샅이 따져봐도 2018년 값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얘도 그때 당시에는 막 5만원, 뭐 6만원, 7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15만원을 넘었었잖아요. 지금 빠져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1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회사가 성장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야, 그럼 왜 올랐냐? 네,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원화가 강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선진국이 돼서 삼성전자가 올랐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2018년 대비 원화는 약세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1달러당 얼마야 이제 이거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비해서 지금 달러 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값이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비교 기간에 오히려 원화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것보다는 현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도 대표적인 현물 자산에 속하잖아요. 그럼 지금 금 가격을 보고 계신데 2018년 대비 현물에 해당하는 금 가격은 상승을 했죠. 금이라는 녀석의 가치가 딱히 뭐 변하고 뭐 금을 갖고 있으면 얘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거나 금을 더 많이 낳거나 이런 게 아닌데 사실 이제 현물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상승을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주식도 대표적인 현물 자산에 속하거든요. S&P 500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사실 미국 시장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른 건 정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2배, 3배 이렇게 실적으로 성장을 해서 올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돈이 싸진 겁니다. 그 사실에 유의를 해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2018년 대비 국내 시장도 강세를 띄었죠. 근데 국내도 마찬가지인 게 대표적인 현물 자산이 주식이 올랐다는 게 사실 그만큼 기업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그만큼 보증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랐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산유국 중심에서 패권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을 가진 사람이 자원적으로 승자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도체 쪽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남중국해 쪽으로 반도체 패권 넘어온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반도체 업종은 국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산점이 시장에서 존재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2018년도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굉장히 괴랄하게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한 것들이랑 이제 그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요. 그놈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죠. 근데 D램 고정 가격, 그것도 PC D램 한정해서 하락 범위가 최대 마이너스 5%램에 떨어진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이렇게나 부정적으로 보고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절반이나 떨궜냐? 외국계 대형 IB라고 무조건 우리가 다 납득을 해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슬슬 바닥을 잡아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 전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락하기 전에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차 지지로 73,900원에서 74,100원을 삼성전자의 물리적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가격이 73,9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쯤 되면 이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갭 지지로 말씀드렸던 게 하단이 105,500원이었죠. 근데 지금 또 오늘 가격이 해당 구간을 딱 밟고 또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요거는 사실 뭐 대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자리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이제 라인들이 좀 뻔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적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냐? 바닥은 도대체 어디냐? 이제 요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아무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D램 사업 비중이 일단 반도체 사업 비중이 낮죠. 근데 그 중에서도 D램 사업 비중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PC D램 비중이 안 높아요. 서버 D램이랑 모바일형 D램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C D램 노출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포스의 저격 리포트는 사실 별로 크게 타격을 안 받아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게 주가가 반응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폴더블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요게 출하량이 점점 뭐 내년 내후년 갈수록 좀 급격하게 많이 신장이 될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는 사실 너무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렌드포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 이슈로 하락한 게 맞아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슈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바이 아메리칸. 근데 요게 사실 그 핵심적인 매도 사유는 맞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루에 삼전 하이닉스를 몇 조씩 팔아치우고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 이렇게 포지션을 일관했었던 거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나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트렌드포스 고정가 전망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매도 리포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트리거로 삼은 것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삼전이랑 하이닉스 그래도 가격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상습범이에요. 2017년 11월 26일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메모리 사이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얘네가 약간 기우제 느낌이거든요. 이때에도 메모리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거다.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고 D램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과잉으로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로 삼전은 떡상을 했죠.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이번에는 2018년 8월에 리포트를 한 번 더 냅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이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내년에는 진짜 안 좋아질 거다. 이게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 물론 그 뒤로 또 하이닉스는 떡상을 했었죠. 2019년에도 반복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솔직히 과거 영상에서 제가 삼전이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부드럽게 돌려서 여러 번 말했었죠. 여러분, 악재랑 호재가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패스하겠습니다. 호재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봤었는데 이제는 슬슬 매수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아까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주식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폐 가치는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1년에 5%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1%인 그런 계좌에다가 내 돈을 놔두면 1년마다 현금은 4%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화폐 가치 하락이 심하다 보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보정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의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겠죠.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지금 상태에서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인 펀더멘털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보다는 화폐 가치랑 연관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래도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가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의견을 최초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바닥 어딘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가격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것들을 원하시니까.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가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네, 지금 확실하게 조금 탄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탄성을 보이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리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 밑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있는 구간은 없겠고요. 이 구간 정도로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조금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63,200원부터 64,000원이거든요. 이쪽에 갭 지지 구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이제 지금 이 정도 구간이랑 또 이 정도 구간이랑 요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당연히 아무도 못 맞추죠. 근데 제가 이 정도까지 열어놓는 거는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한번 봐볼게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제 이쪽 구간이죠. 이제 이쪽 구간에서 지금
얘는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탄성이 많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이 밑으로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간이 없겠느냐 라고 여쭤보시면, 다른 구간보다는 특이점이 있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89,700원에서 여기 보이시는 92,100원, 이 정도 갭 지지 정도를 또 2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풀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장에는 이러한 의견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한다면 삼전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 누구도 100%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간들을 참고를 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대응하시기에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올릴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제가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이겨 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또 좋은 미래를 맞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